자, 상으로의 초대님께서 주셨던 답인데, 질문인데, 자, 술과 담배는 1급 발암물질이었는데 왜 국가에서 금지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술이, 이거는 2000년 전부터 술과 담배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물론 최근이고 술은 2000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매를 하죠. 그리고 세금을 매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술을 통해서 술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금주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마피아나 다른 이제 세력들이 술을 결국에는 이제 밀주를 만들고, 또 밀주를 만들면 메탄올이 섞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밀주 드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하는 게 맞지만서도 완전히 금지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절주를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담배는 미디어에서 홍보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술은 아직도 뭐 비디오나 또 영화나 이런 거 틀기만 하면 사람들 다 뭐 밤에 모여 술 마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루나골드님 질문입니다. 네, 와인 마시는 게 몸에 좋다는 통계는 예, 어느 정도 로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마케팅 되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술은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에 술은 알코올 함량이고요. 알코올 함량으로 치면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더 나쁜 게, 그러니까 독주는 더 안 좋겠죠. 더 안 좋게. 왜냐면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알코올 함량을 먹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주류 업계, 그러니까 술 회사가 로비를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관찰 연구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술은 어쨌든 절대 좋지 않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조니 워커님, 자, 중등도 지방간이 있는데 술만 줄이는 게 아니라 살도 빼야 고쳐지나요? 네. 네, 술을, 절주를 하시고 살 빼시면은, 지방간은 거의 대부분 없어집니다. 뱃살 줄이시고 근력 운동 하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루나골드님, 불면증에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인지시켜야 술을 안 마실 수 있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으로 술 마시는 거는, 불면증으로 술 마시는 거는 그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면 구조가 더 나빠지고 불면증이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쉽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그 불면증의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이제 상담이나 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생활습관 교정 또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상담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술이 절대 불면증의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만님, 그리고 넘어가죠. 30대 후반 남성이시고 건강을 위해 헬스 주 3회 이상 하시고 단백질을 드시는데, 단백질 드실 때 크레아틴 섞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대두단백과 완두단백을 반반 섞어 먹는 이유는 아미노산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대두단백과 완두단백을 반반 섞으면 일단 굉장히 싸게 비교적 완성된 단백질 구성, 그러니까 아미노산 구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식물성을 먹는 이유는 제가 아직 젊기 때문인데, 제가 만약에 노쇠가 있고 근감소증이 있는 80대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는 웨이, 그러니까 유청 단백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젊은 사람은 이제 유청 단백을 많이 사용하면은 가속 노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혈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서 증 건 충분치 않은데,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는 식물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윤환님께서는 술이 최고의 상식이라고 하며 주도가 있고 주법이 있고 주급이 있던데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 주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분보다 술을 무조건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분이 술이 요만큼 먹었으면 저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되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알코올 중독을 확실히 만드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도는 다 올바르지가 않은 것 같고, 뭐 주도가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남과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어떤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합병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른 주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술을 즐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김재윤님께서는 젊은데 제목을 왜 노인의학자라고 달았냐고 하셨는데, 제가 노인의학을 하는 이제 노년내과 의사고 노화생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노인의학자라고 했습니다. 노인인 의학자, 그러니까 일본어 노인노 의학자가 아니라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자, 깔깔님, 자, 알코올 1회 섭취만으로도 뇌 변화가 몇 달은 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요. 몇 달은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길게 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알코올에 대한 어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알코올에 빠져 있는 뇌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 도비님, 알코올 중독자의 뇌와 도박 중독자의 뇌는 비슷한가요? 했는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중독자의 뇌는 거의 다 비슷하고 마약 중독자의 뇌와도 같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은 도박 중독보다 중독성이 훨씬 높고 담배 중독보다도 더 중독성이 훨씬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장 어떻게 보면 중독성이 알코올이 가장 높고, 또 알코올은 어떤 사회적으로 건강 그 어떤 해악도 웬만한 마약보다 훨씬 높습니다. 질병을 보정한 삶, 그 삶의 손실을 해서 DARLY라는 그 어떤 건강 해악을 보는 우리 지표가 있는데, 보건의학적인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알코올이 제일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요. 자, 김우정 님입니다. 자, 막걸리는 다른 술보다 피해가 적다고 마시는 분이 있던데, 막걸리는 어떤가요? 막걸리는 알코올 함량이 똑같으면 다른 술과 피해가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막걸리는 정제가 안 돼 있어서 아세탈데히드가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아주 미세하지만 메탄올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막걸리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도 찝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자, 호랭이 연고님, 만약 소주 2병을 일주일에 나눠서 마신다면 어떻게 마시는 게 제일 덜 해로운 방법일까요?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14유닛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월수 금일, 그러니까 하루씩 띄어서 3잔씩 월수 금일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덜 해로울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다음 날은 비워야 되기 때문에 3잔씩, 그러니까 월요일 3잔, 수요일 3잔, 금요일 3잔, 일요일 3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월요일을 쉬고 화요일 3잔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소주 한 병씩 마시기도 했는데, 한 자리에서. 근데 정말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신다고 하면 한 번에 소주 3잔 이상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날은 쉬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람새휘님, 통상 술이 간보다 1차적으로 뇌를 먼저 망가지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 망가지려면 통상적으로는 매일 소주 한 병을 곱하기 10년 정도를 마시면 확실하게 망가진다라고 보는데, 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망가집니다. 자, 한제이슨님, 저는 오후 늦게 배가 고프면 쓸 생각이 나서 저녁을 일찍 먹으면 괜찮은데 식사를 일찍 하는 게,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 상황, 어떤 결핍감이 있을 때는 술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럴 때 뭔가를 먹으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시기가 일찍 하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어떤 고구마나 이런 복합 탄수화물 같은 거를 섭취를 하시거나 뭐 그런 것과 함께 뭐 두유를 한 잔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배를 채우시면 술 생각이 많이 이제 좋아질 거고요. 그래도 만약에 뭔가 좀 갈증이 난다 이러면은 찬물이나 탄산수 이런 것들 드셔도 좋고요. 자, 대선님, 술을 줄이는 중인데 술 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먹게 되는, 술보다는 탄산음료 마시는 게 나을까요? 네, 술보다는 탄산음료가 낫고요. 탄산음료는 당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당이 안 들어있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은 거는 그냥 탄산수고요. 그것도 탄산수 너무 재미가 없으면은 다이어트 콜라나 아니면 그 설탕이 들지 않은 사이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를 드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당분이 있는 탄산음료라도 마시는 게 술보다 훨씬 낫습니다. 레드비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왠지 모를 고집이 느껴지는데 이게 인지 능력 맞습니다. 이게 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게 되고 고집이 세지고
주변의 조언을 듣는 능력이나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고가 세지게 되고 분노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인지능의 변화고, 이게 미세하게 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랜 시간 변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거랑 비슷해지냐면 전두축두엽 치매랑 비슷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뇌 없는 어르신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예 전두엽 기능이 소실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술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술을 자발적으로 더 안 끊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 루나 골드님, 알코올성 지방간의 삭센다 효과가 있나요? 자, 이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거든요. 삭센다나 이런 GLP 촉진제 또는 비슷한 여러 가지 대사적으로 효과가 있는 약들,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들 또는 혈당 변동폭을 줄여주는 약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탄수화물 단순당 이런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복합 탄수화물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몸을 좋게 만들면 술의 크레이빙, 술의 땡김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술이 땡기는 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이런 GLP 촉진제를 사용을 하면 이제 술 땡기는 거 줄어든다고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 자체, 지방간은 순수한 알코올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사적인 그 컴포넌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삭센다가 그렇게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삭센다나 이와 같은 약제들은 술이 땡기는 것, 음식이 땡기는 것, 이런 어떤 갈증, 가래를 낮춰주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트포르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보글리보스를 사용하면서 술 생각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메포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로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디자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사질환이 있으시면서 술 끊기가 어렵고 땡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기왕이면 약을 고를 때 이런 효과가 있는 약들로 맞춰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약이 제일 효과가 나한테 술 땡기는 거나 당 땡기는 게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진료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자세히 좀 여쭤보고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을 찾는 편입니다.